네, 저희 해왕사신기 스페셜의 시작도 같이 해주셨는데 끝까지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인기 트레이더죠. 선재 트레이더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또 마지막 강의잖아요. 너무 아쉬운데 그만큼 네. 더 좋은 강의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조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강의나 강연회 때 그다음에 차트 보면서 뭐 기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가 오늘 제가 매매하면서 오늘 그동안 계속 매매하면 항상 드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들. 항상 뭐 이렇습니다. 기법보다 항상 마지막에 남는 건 이럴 걸, 저럴 걸,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걸. 아, 이걸 지킬 걸, 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고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에 대한 걸 좀 정리해 왔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후회 없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꼭 집중해서 강의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해외 선물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우리 선재 트레이더의 유료 방송 체험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마지막 퀴즈이니만큼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퀴즈 해주시죠. 네, 우선은 퀴즈는 이렇습니다. 중심값 위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에 참고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중심값이 중요하고요. 거기서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거의 조건이 어려운 거는 1번 RSI 50 이상, 2번 MACD 0 이상, 그다음에 3번 스토캐스틱 50 이상입니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중심값에서의 매수의 우위냐, 매도의 우위냐를 보기 위해서는 힘을 나타내주는 힘의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지표여야 되고요. 힘의 조건이 없는 지표를 찾으시는 게 정답에 가깝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퀴즈라 그런지 난이도가 정말 상당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 잘 집중해 주시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강의 특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기법에 대한 거는 또 강연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항상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자리값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심리적인 내용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갈 거라고 안다 그래서 다 먹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그 대응에 대해서 항상 차트에 현혹되고 호가에 현혹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 원리를 지켜놔도 그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못 지키는 거죠. 매번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고 매번 아쉬워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매매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실제 오늘 리딩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각났던 모든 걸 그냥 단답형의 형식으로, 구술 형식으로 다들 정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순서도 별로 생각나지 않고요. 매번 매매할 때마다 고려하고 고민하고 항상 같이 하신 분들하고 공감을 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자리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속적으로 항상 매일 매 시간마다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정리하셔서 좀 본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과 어떤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건지 한 번쯤 정리하는 게 필요하시겠고요. 이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초보 때부터 트레이딩을 해오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씩 느꼈던 거 또 컴퓨터 앞에다가 적어놓고
이미 오래돼서 잊혀진 것도 있지만 매번 후회하고 반복하고 아쉬워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내용들 생각나는 대로 짧은 시간에 리딩하면서 생각났던 걸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용에 대한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것도 한 이야기죠. 인생과 파생 비슷하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다. 항상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앞선다. 잠시만요. 자, 항상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앞선다. 왜? 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인생에서도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하는데 얘는 20대 안에 해야 되고 얘는 30대 안에 해야 되고 얘는 오늘 내일 해야 되고 이러죠. 자, 파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항상 문제는 그거죠. 종목들 많아요. 얘도 갈 것 같고 얘도 갈 것 같고 얘도 갈 것 같죠. 하지만 다 손대게 되면 증거금이 부족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항상 시기에는 시간이 있고 파생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죠. 항상 그 기로에 앞섭니다. 자, 저희가 리딩할 때도 한 두세 종목 배팅이 들어갑니다. 같은 성향의 거는 한두 개 이상, 2개 이상 하지 않는다. 다른 성향의 다른 패턴을 가질 때는 2개 정도 손대고요. 그럼 대부분 빨리 움직인 것도 있고 늦게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죠. 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유로 달러 배팅 드리고 크루드 오일 드리고 달러 이슈 때문에 방향들이 같을 때가 있고 또 다를 때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얘가 먼저 갈 거다 배팅했는데 골드나 크루드 오일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고요. 더 많이 움직일 때가 있고 또 늦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잡고 뭔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자, 인생과 비슷하게 우리는 그거 항상 아쉽고 후회하죠. 아, 저거 배팅할 걸. 아, 좀 더 먹을 걸. 아, 물량 두세 개 더 실어서 갖고 갈 걸. 하지만 항상 후회하고 아쉬워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죠. 왜? 가득 내가 총 3계약인데 3계약을 다 던져놓으니까 밀렸을 때 분할 단가를 못 맞춰. 하나로 먹자니 아쉬워. 다 넣자니 밀렸을 때 대응이 안 될 것 같아. 인생도 똑같습니다. 뭔가 선택할 때 그거에 대한 기로에 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매일 고민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배팅마다. 달러 이슈에 의해서 골드, 유로 파운드로 할 건지, 유로 달러로 달러 파운드로 할 건지, 유로 달러로 할 건지, 혹은 나스닥을 할 건지, S&P를 할 건지 계속 똑같이 고민을 하죠. 근데 고민을 하기 전에 대비가 없다면 그 종목들 다 손대고 싶을 겁니다. S&P, 나스닥 같은 방향일 건데 뭐가 더 빨리 갈지 모르니까 둘 다 손대고 싶겠죠. 하지만 대비가 있다면 둘 다 손대기 어렵고 오히려 하나에 집중해서 분할 대비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잘못됐을 때 계좌가 크게 손실 나지 않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과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과 항상 두 가지 고민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증거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실제 자리보다 더 고민하는 게 이거죠. 대비에 대한 문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이야기합니다. 사인을 똑같이 드려요. 3달 내내 손절이 한 번도 안 나가요.
근데 한두 번 잘못된 포지션 때문에 그 두세 달 거를 버리는 트레이더가 생겨요. 자, 문제는 여러분도 기법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있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있고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확률이 높은 아이들, 내가 이것만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무조건 성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누구나 다 기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조지표 한두 개를 활용해서도 높은 확률의 기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10명 중에서 5명, 6명, 7명 이상이 이 시장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왜 대다수 그렇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자리값 찾고 인매매하고 그냥 보는 거는 쉬워요. 뭐 매수겠네, 매도겠네. 아니 넣어놓으면 뭐 가겠지.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넣어놔도 많이 밀리면 못 버티기 때문에 혹은 만기 안에 못 빠지기 때문에 증거금 때문에 강제 청산이 나가기 때문에 실전 매매는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눈매매나 그냥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잘해요. 이렇네 저렇네 매수네 매도네 뭐 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실전 배팅을 했으면 아마 저희가 미국을 살 정도로 수익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외화벌이로. 하지만 매매는 실제 잘 보는 건 기본이고요. 잘 보는 게 아니라 잘 대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거는 뭡니까? 잘못 대응해서 수익으로 나올 확률은 낮아요. 하지만 보는 것도 대응이 안 돼서 잘 못 먹고 잘 손절 못하고 이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이면 그냥 안다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진짜 우리는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는 걸 어떻게 해서 매매 수익으로 끌어낼지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어느 기준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되면 내가 유지해서 그걸 다 먹을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네 안 가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거는 한 200틱 갈 것 같아요. 200틱 가는데 뭐 1, 20분밖에 안 걸립니까? 이틀 만에 갈 수도 있고 3일 만에 갈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틀 만에 가요. 하루에 100개를 먹었어. 자, 중간에 눌림 보다가 매도를 쳤는데 100개를 물려요. 어차피 수익은 빵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를 하고 눌림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요. 그러면 200핍 이상을 먹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것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리했는데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 보고 싶어 하죠. 자, 목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욕심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때 고민하는 게 이거죠. 자, 만약에 내가 보는 거 진짜 여기까지 가버리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 잘못되면 이만큼 뱉는다. 나는 이만큼밖에 못 먹었는데 최악의 상황 때는 내가 다 뱉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인내를 하고 참던지 아니면 더 좋은 자리만 기다렸다가 다시 배팅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내 자리까지 오더라도 수익이 보존되니까. 자, 그렇다면 항상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것 때문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에 최악의 상황 조건을 대비한다. 그렇다면 내가 매수로 50개를 먹기 위해서 배팅이 들어왔어. 최악의 상황에 20개를 밀릴지 반대로 보면 50개, 100개 밀릴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밀릴 때 손절할 건지 분할할 건지 엄청나게 버틸 건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없다면 어차피 가더라도 그
최악의 조건을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적당히 갈 때 다 익절 들어가 버립니다. 대비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밀릴까 봐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초보는 어떤 좋은 걸 자리를 배팅하더라도 본인 그릇 이상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대비책이 없으니까. 목표도 모르고 밀릴 자리도 모르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잘 잡았는데 수익이 나니까 얼마나 날지도 모르겠고 그 막연한 미지의 확률 때문에 먹을 거 못 먹고 날마다 아쉬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장에서 지는 게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선의 선택의 최악의 조건을 고려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조급하게 배팅을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프리미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붙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이격들, 그다음에 굉장히 성격 급한 배팅. 왜? 좁은 국가에서 바로 옆 주변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보여. 그냥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나도 그만큼 될 것 같아. 손만 뻗치면 바로 옆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잘 되는 건 나도 잘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뭐 하면 나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거는 본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를 배팅해서 10만 원 얻는데 누군가가 10개를 배팅해서 100만 원 얻고 있어요. 100만 원. 당연히 배 아프죠. 시청자분들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의 조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넣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10억을 굴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한 500 넣어서 미니 계좌를 돌리는 분도 계시겠죠. 뭐 마이크로나 미니 같은 걸. 자, 그렇다면 상대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사람들이 물어본 건 그렇습니다. 몇 계약으로 하세요?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몇 계약으로 하세요? 분할로 하세요? 롱포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마인드나 그 사람 재력이나 그 사람 증거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죠.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넣어갖고 하는 것과 전 재산이 15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 넣어갖고 한 사람과 같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다르겠죠. 모든 거는 심리적인 상태의 조건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 증거금의 몇 계약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분할이 중요한지 분할이 유리한지 손절을 잡고 유리한지 그거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 저 건축가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보다 얘네들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석한 거 똑같아요. 동선 파악하고 앞으로의 동선이 어떤 게 좋을지 분석하는 게 건축입니다. 차트 이제까지 동선들 파악하고 그 기준이 뭐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지? 파악하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왜 금융 쪽이 좋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죠. 무형의 디자인과는 엄격히 다르다는 겁니다. 피드백도 빨라요. 얼마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인이 기준을 잡고 본인이 이거다 저거다 해놓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 본인은 분명히 알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거 기준이 아니라 나는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잘 나. 나는 이 자리와 다음 자리를 해서 단가를 맞추는 싸움을 하니까 확률적으로 수익이 잘 나. 그건 명확하게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으로 모의를 하든 지나간 차트를 되돌려서 보든 실전 매매를 하든 그렇다면 그 기준은 남의 기준이 아닌 본인의 내 기준과 조건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는 확신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분석하는 게 있어요. 분석한 게 있던 누구 전문가한테 자리를 받았던. 자, 그렇다면 그거는 차트는 전문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맞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 아니죠. 그건 뭡니까? 너도 나도 공감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확률이 높은 보조지표나 기법에 의한 확률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10번 중에 8번 이상이 맞아. 5번 이상이 맞아. 확신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값보다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이걸 매도로 배팅을 하는지, 왜 이걸 매수로 배팅을 하는지. 자, 그렇다면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킨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차가 어느 정도 있을 건지, 오차가 전혀 없을 건지,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오차를 잡아내는 겁니다. 왜? 확률이니까. 얘가 최저가를 찍은 다음에 눌립니다. 자, 저가를 낮출 이유 없다. 자, 리스크 관리에서 저가에서 그러면 한두 틱을 더 잡고 손절을 배팅한다. 자, 저가의 확률이 높으나 저가를 한두 번 더 칠 확률이 있다. 이 포지션은. 오케이. 하반 경직에 손절 라인을 넓혀서 잡는다. 배팅은 이렇게 들어간 거죠. 확신이 아니라 확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거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가격대의 자리값이죠. 만약에 그게 확신 갖고 어떤 자리를 만든다면 모든 차트들은 그냥 격자로 움직일 겁니다. 오차를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 포지션 자리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왜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 왜 여기서 배팅해야 되는지, 왜 저가 오기 전에 배팅하는지, 저가를 낮춘 다음에 배팅할 건지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점을 아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RSI가 올라가면 차트도 올라가요. 사실은 차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RSI가 올라가는 거죠. MACD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본인만이 특화된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어. 쟤는 밥 먹어. 맨 밥만 먹고 있어. 그냥 맨 밥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먹는 밥. 자, 그렇다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거, 어떤 좋은 반찬에 영양가 있는 걸 먹는다. 그건 뭡니까? 이게 단점, 밥에 대한 단점, 탄수화물만 높아. 단백질 보충해야 되겠어. 뭐 섬유질도 보충해야 되겠어. 얘의 단점을 채워줄 만한 반찬들이 필요한 거죠. 얘의 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RSI. 자, 과매수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다시 과매수권으로 올라갈 때가 추세죠. 얘 이만큼 올라왔을 때 100틱이 움직였으면 얘 이렇게 조금 움직일 때 120틱에서 150틱까지도 움직입니다. 그게 추세니까. 한마디로 볼리저 밴드가 다시 벌어지는 구조의 그런 추세라는 거죠. 과매도에서 과매도를 치는 거, 과매수에서 과매수를 치는 거. 근데 대부분 10번 중에서 7번 정도가 항상 그냥 이렇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가끔 이런 그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7번 맞고 한 번에 아주 계좌가 아작이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단점을 알아야지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선 피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7번의 수익으로만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확신 갖고 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7번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3번도 이럴 거야. 그것 때문에 조금 먹고 많이 뱉고 10번 먹고 한 번에 다 뱉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승률은 높은데 조금씩 먹다가 확신도 없으니까 날마다 조금씩 끊어 먹다가 간 놈들은 덜 먹고 밀린 놈들은 버티고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같은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 그걸 피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단점을 남들보다 더 이해를 잘하고 남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아니다 싶으면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결단력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아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단점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장점 모르더라도 단점만 알아도 될 정도로 필수다. 왜? 안 해야 될 확률이나 가능성을 피하는 게 매매이기 때문에 갈 확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될 확률이 낮은 거에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매수로 갈 것 같아서 무조건 매수합니까? 항상? 파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수를 한번 빼먹었어요.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매수가 무서워. 자, 매수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매수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것과 매도치기가 두려워서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있죠. 자, 그렇다면 판단도 그럴 겁니다. 자, 내가 여기까지 간다는 확신이 분명히 든다. 그럼 여기서라도 쫓아가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가버릴 수 있으니까. 빠질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자, 근데 여기는 찍었어. 밀리고 있어. 여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근데 매도는 두려워. 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걸 배제하고 유리한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겠죠. 기다리는 매매를 하게 되겠죠. 자,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수하는 이유가 목표가가 정확하게 있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두려운 건지 매도치기가. 만약에 두렵다면 지금 자리보다 더 유리한 자리, 중요한 자리를 기다렸다 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매매에는 차트 움직임도 똑같지만 내가 매수 목표가 정확히 있어서 매수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되돌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되돌림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분석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확률을 갖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를 할 건지 최대 유리한 자리까지 무조건 기다릴 건지 중수와 초보의 구분도 되겠지만 분명하게 이 시장을 이해할 때 이 포지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본인이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다. 자, 배팅을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운에다가 맡기는 버티는 매매는 언제 합니까? 목표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뭐 해놓습니까? 1차, 2차 목표, 오버슈팅 목표죠. 1차가 넘어가면 1차 아래 지지력 확보해 2차까지. 2차가 넘어가게 되면 2차 지지력에 요행을 바라는 배팅을 하죠. 최근 국선 그다음에 해선에서도 종종 나오는 배팅이 그런 배팅입니다. 배팅은 운에 맡기지 않죠. 왜? 여러분들 운에다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배팅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왔으니까 가겠지. 더 왔으니까 아까보다 더 낫겠지. 이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 기대치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버티다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죠. 자, 배팅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 맡기는 거지. 돌아갈 거라면 넘지 말아야 돼. 넘어가면 포기. 다른 좋은 자리를 본다. 그래서 항상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기준을 삼고 거기서 포지션을 구축할 때 본인의 기준이 운에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운에 맡긴다 이러면 걔네들은 일정 기준 잡고 끌고 가면 됩니다. 안 빠지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안 빠지면 끌고 가. 이런 게 운이지. 밀렸을 때 버티고 막연하게 많이 갔으니까 되돌리겠지에 대한 운의 배팅은 아니다. 자, 수익은 확률에 대한 자신감과 수용하는 편안함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얘가 갈 확신이 생겨. 그러면 50개가 밀려도 사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MMO 할 때는 10개만, 5개만 밀려도 불안하기 시작하죠.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수익에 대한 확률은 이제까지 자기가 수익을 얻어봤던 것과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복구하는 능력과 혹은 본인 기법에 대한 자신감, 거기서 오는 거죠. 그걸 분석하고 확률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됐을 때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다시 그 자신감의 적정선에서의 포기와 배팅을 할 거며 그 다음에 본인이 믿는 기준만 맞다면 그건 편안하게 본인이 보는 데까지 끌고 가겠죠. 저게 큰 수익을 주고 내동매매하지 않고 설왕설래하지 않는 매매를 유지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그렇고요. 자, 추세 매매와 반대 매매를 이해하자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그거랑 똑같죠. 두려움에 눌린 매수냐 아니냐. 자,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눌림에서 가는 건 추세 매매겠죠. 얘가 이렇게 꺾이면 반대 매매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매매와 반대 매매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추세라면 지지력에서 오차를 버텨야 될 거고요. 반대 매매라면 병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수의 조건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지 병곡을 노리면서 단타로 해서 두세 번 파동에 병곡이 노리는지 볼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저항만 보고 얘만 지키면 추세로 더 가는 애들을 볼 건지 그걸 결정해야지 여러분들은 거기서의 대응도 디테일해질 거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부로 추세의 한계치를 단정 짓지 않는다. 자, 물론 저희는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간다고 확정 짓고 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대응은 무조건 100% 맞다고 확정 짓고 싸우지는 않죠. 이 움직임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약해 보이면 약수익, 강해 보이거나 병곡일 가능성이 높으면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세우죠. 자, 그래서 함부로 본인이 확신 들지 않는 이상 추세의 한계를 단정 짓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추세의 한계치 가능성 있는 자리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배팅 이후에 짧은 손절로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조건을 확인할 건지 결정하셔야 되겠죠. 계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하다. 특히 차트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죠. 자, 차트의 관성을 고려하자. 자, 이렇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이 구간의 바운더리와 그 다음에 오차 구간을 우리도 일반적으로 설정을 해놓죠. 기법상의 문제도 있고 보조지표도 있고 가로저항점에 가로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는 오차가 5개 내외고 어떤 자리는 20, 30개, 최대 50개까지 될 때가 있죠. 자, 얘네들은 관성이 있습니다. 왜? 수익이 났을 때는 우리가 아까 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을 담보로 추가적인 배팅들을 계속 유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던 방향으로 더 가서 막힐 때까지 쳐보려는 습관을 갖고 있죠. 차트들은. 그래서 관성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다가 오래 횡보하면 최소한 한 번쯤 더 시도하려는 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횡보 이후에 급등, 급락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국선도 그랬고요. 뭐 중간에 해외선도 그랬을 때 대부분 차트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관성에 대한 것도 이해가 필요하다. 자, 가는 조건과 버티는 조건, 우리가 대응이라고 그러죠.
자, 제가 리딩할 때 항상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얘는 2에 이상 안 올라오면 신경 쓰지 않는다. 얘는 얘 넘어가면 안 된다. 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항상 그렇게 사인이 나가죠. 자, 가는 조건과 버티는 조건들. 가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조건들. 오차 어느 정도. 자, 버텨야지 가는 거고요. 무조건 가져야 되는 차트들이 있죠. 왜? 무너지면 추세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버텨서 빨리 못 치더라도 버티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간 애들은 그대로 추세를 올리고 가겠죠. 그래서 가는 조건과 버티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항점을 찾는 게 가장 근간이 되겠죠. 혹은 보조지표의 중심 라인들을 찾아내는 거. 자, 손실 대응이 없는 기법은 기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걸 안 합니다.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버티신데요. 손실 대응이 없는 기법은 기법이 아닙니다. 왜? 100%는 없기 때문에. 확신 없고 모든 게 확률이기 때문에. 자,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 났을 때 손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 방법이 없다면 걔는 대부분 지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들어가는데 10개 손절 무조건 잡으십니까? 20개 무조건 정해놓고 잡으십니까? 만약 이걸 잡는다면 무조건 내가 20개 근처에 왔을 때 그 안으로 왔을 때만 매수해야 되겠죠. 어차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진입하면 20개, 무조건 진입하면 30개. 그런 매매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조건에 따라서 손실 대응 기법이 있어야 된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값 없는 배팅은 없습니다. 목표가 30개야. 얘 손절이 50개야. 과연 내가 50개를 버티다가 어차피 갈 거니까 버텨볼까? 잘못되면 60, 70개 버려야 되는데 고작 이거 먹기 위해서. 자, 판단에 앞서서 목표가 어디고 내가 손절 라인을 어디다 걸어야 될지를 알아야지 이 확률 게임에서 나의 배팅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대 수익이 얼마고 내가 손실 났을 때 어디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 손실 대비 수익이 충분한지. 물론 보합 구간에서는 10개 먹기 위해서 15개를 손절을 잡고 배팅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합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에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손절 잡는 거에 2배수 이상이어야지 한목적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2번 중에 한 번만 맞더라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고 3번 중에 한 번만 맞더라도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확률이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값과 손절 대응값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이 그걸 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들어가고 보자. 하지만 정확하게 기대 수익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중할 거에 집중합니다. 4, 5개 혼조세에서 약수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호가창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혹은 큰 그림을 가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돼, 이 자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신저가를 무너지지 않아야 돼. 그럼 신저가 안 무너지는지 집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저항점이 있어. 이거 뚫은지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할 타이밍에 집중할 거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거네 저거네 하다 보면 본인이 헷갈리게 됩니다. 모든 조건은 매수 조건과 매도 조건이 엇갈립니다. 매매를 잘하거나 분석을 잘할수록 모든 조건은 엇갈린 게 다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시장은 항상 원웨이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차익도 나오고 싸우기도 하고 출렁거리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보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신없습니다.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집중해야 될 거에만 엄연하게 선택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게도 못 먹고 제때 버리지도 못하고 요행에 마음이 쏠리게 되겠죠. 자, 선택에 대한 확신을 위한 검증과 대응에 집중하라. 똑같은 이야기겠죠.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택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검증과 대응에 집중합니다. 이 검증과 집중이
본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포지션에 대한 대응이 여유 있게 봐도 되는지 아니면 집중해서 약수익이나 다른 대응으로 돌려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거고요. 그 편안한 마음과 그 대응이 본인이 먹은 걸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매수를 할 건지 선택했으면 좋은 자리를 기다릴 건지 마중 나가서 분할을 할 건지 단가 맞춰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과 대응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놓은 걸 더 많은 수익으로 얻고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수익을 챙기는 이기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져라. 이게 자신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50개를 한 번에 손절 날렸더라도 내가 5개, 10개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짧게 먹을수록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는 요즘 시청자분들은 웬만해서 다 찾을 수 있죠. 5개, 10개 찾는 건 옛날보다 더 쉽게 찾을 겁니다. 자, 수익을 챙기는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지 확률적으로 본인이 이걸 10번에 쪼개서 찾아오더라도 찾아올 수 있겠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사업을 하다가 1억을 잃었어. 하지만 내 능력으로 월급 200~300을 받을 수 있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도전의식도 생기겠죠. 똑같습니다. 뭔가 수익을 챙기고 꼬박꼬박 챙겨서 그 누적을 이뤄내 본 사람이 큰 배팅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배팅을 참으면서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기는 습관을 가져봐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 못 먹고 수익 챙기기 위해서 못 먹은 아쉬움은 얘네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다 다음부터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먹고 계속 누적으로 쌓았던 게 어느 순간에는 다 먹고 또 다 먹고 이런 기법까지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불안정한 한 번의 기회에 집착하지 말라. 자, 저 또한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당하거나 질 때는 대부분 압니다. 불안한 걸 압니다.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좀 더 버텨보고 아까 버린 것보다 너무 밀렸으니까 또 못 버리고 분할 들어갔으니까 물량 많아서 못 버리고 이러죠. 자, 하지만 앞의 내용과 똑같겠죠. 뭔가 계속 수익 나는 습관을 가져보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의 기회에 집착해서 그걸 다 모아서 한 번에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안정한 한 번의 기회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10개 손절을 잡아야 되는데 놓쳐서 50개를 못 버렸어요. 나중에 20개, 30개씩 두세 번에 나눠서 찾아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버티다가 200~300개 밀릴 걸 포기하고 200~300개 밀렸다 다시 찾아올 바에는 얘네들을 포기하고 더 좋은 자리들. 그래서 항상 더 좋은 자리들, 수익 낼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들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얘로 당했으니까 얘로 복수해야지. 그런 무모하게 불안정한 기회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집착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불안정한 한 번의 기회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말씀드립니다. 자, 막연한 수익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잡자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 차트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봅니다. 그냥 차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구나. 이 가격이 얼마지? 여기가 얼마지? 오케이, 수익이 얼마겠구나. 이런 프로세스로 분석을 하죠. 100개 오늘 먹어야 되겠어. 100개 가라. 아닙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겠구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짧게 보고 어쩔 때는 길게 보고 20개도 먹고 5개도 먹고 150개도 먹고 그래서 목표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보이는 대로.
자, 막연한 수익 목표가 아니라 차트를 보고 차트의 가능성을 보고 구체적인 전략을 잡자. 거기서 5개를 먹든 10개를 먹든 보이는 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가 저 기준으로 모든 대응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저 이야기와 비슷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자리값을 설정해서 좋은 수익을 냅니다. 항상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고 본인들이 항상 기준을 잡고 항상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과 거기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해외 선물에 대한 명언이 넘치는 강의였습니다. 강의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도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트레이더님이 항상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트레이더님 무료 강연이 있으시다고요.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라고 되어 있네요. 전 3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6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수익을 주는 시장 흐름 분석의 정석을 논한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법이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저랑 같이 하신 분들한테 다른 생각으로 다른 걸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똑같아 왔다는 거죠. 그건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이번에는 지방 처음 강연입니다. 이번엔 수익을 주는 시장 흐름 분석의 정석적인 내용들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앞으로 예정된 부산 강연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퀴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려웠는데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셨는데요. 자, 트레이더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3번 스토캐스틱입니다. 차트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트에서도 딱 나오죠. 자, 스토캐스틱 위아래로 흔들고 있고요. 지금 유로 FX도 빠진 구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죽이 있기 때문에 3번 스토캐스틱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0분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10분의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왕사신기 스페셜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하면서 배웠던 것들 투자에 꼭 적용하신다면요. 이 성공적인 매매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주부터는요. 새로운 프로그램 해주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해주가와의 첫 만남 시간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자, 내일 밤 11시에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하는 알찬 시간 준비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사신기를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